지금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국내 언론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의 역할이 뭔가요? 국민들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보도를 하거나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관련해서 그렇죠. 최근 나온 보도 중 대표적인 게 일본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한일 갈등 상황 관련해서 아베 내각이 잘못했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면서 나온 보도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마치 이 집회가 일반적인 일본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베 내각을 규탄한 집회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요, 일본 공산당에서 주도하는 극소수 사람들의 여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본 여론은 어떨까요?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7.6%의 일본 국민들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게 12.9%고 아베 내각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고작 19.4%였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자층은 81%가 한국 제외를 옹호하고 있고 비지지자층에서도 55.2%가 한국 제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 한일 갈등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한국인들의 바람대로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을 규탄하는 여론이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에 가까운 보도들을 내놓으면서 마치 한국이 대단한 승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 근거도 없고 사실도 전혀 아닌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죠. 유감스럽지만 지금 일본 불매운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수입을 해서 배급을 하는 배급사들, 국내 수입사들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회사는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직원들을 무기한 무급 휴직시키기도 했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은 쏙 빼놓고 불매운동으로 대단한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도하는 거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정권의 의도대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온 나라가 사리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사항이나 망상을 현실이라 착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언론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 외신들은 지금 이 한일 사태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담담한 어조로 시간 순으로 전후 관계만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몇몇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먼저 7월 24일자 가디언지 기사입니다. 확산되고 있는 불매운동에 의해 한국의 주유소들이 일본 차에 주유를 안 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반일 보이콧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불매운동이 한국인들이 같은 한국인들에게 대항하는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걱정한다. 그리고 이투데이의 한 문구를 인용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공격하고 있는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주유소가 일본 차에 기름을 주는 걸 거부하며 생긴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 차 주인들일 뿐이다. 사람들이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주유소 주인들이다. 한편 맥주 불매운동에 대해 소개하며 일본 맥주의 판매량은 40%나 줄었지만 한국 국산 맥주들의 판매량은 오직 2.8%밖에 안 늘어났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합니다. 일본 여행이 70% 줄었는데 여행사들이 50%에 달하는 예약 취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 별점 10점을 받은 일본 영화는 이 보이콧 열풍 때문에 타겟이 되었다면서 이 영화를 배급하는 한국 배급사가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도 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furor입니다. 범대중적인 격분, 광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가디언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이 오히려 한국인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점을 소개하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지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외신 기사는 8월 5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며 일본을 때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유엔 제재로 허덕이며 처참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을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음을 의미한다고도 하네요.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설령 아주 빠른 북핵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서 남북 경협이 실시되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적 고립과 정책적 대실패를 겪은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건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고로 문장 중간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which looks increasingly unlikely 라고 했죠.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정황을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디플로맷의 8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반일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치 국면을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침착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히 지금 이 일본 사태로 촉발된 한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통계를 인용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국 내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대위기,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계통 산업들, 대기업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압권입니다. 한국이 현재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완전히 비난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이 한일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표몰이에 이용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지금 이 일본 사태가 선거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면서 이 무모한 반일운동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해드린 외신 기사들입니다.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디플로맷 전부 다 공신력 있는 해외 외신들이죠. 이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전하는 소식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거나 지금 한국 집권 세력의 문제의식을 가진 외신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국내 친문 네티즌들 그리고 좌파 집권 세력들은 그저 눈과 귀를 막고 가짜뉴스라고 우기기만 한다는 겁니다. 과거 외신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고 하자 사람들이 이 기자의 신상털이를 했던 미개한 일이 벌어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기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폐 세력이라는 등 온갖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급기야 집권 세력까지 나서서 이 기자를 공격하니까 국제 언론인 단체가 나서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었죠. 아니, 무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있는 외신에서 기자가 아무렇게나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국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 기자를 쓰는 거고 편집국에서는 신중히 이를 검토한 후에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눈이 먼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 언론은 물론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만 하면 그저 가짜뉴스라고 오게 되니까 이거 참 나라 꼴이 부끄러워질 지경입니다. 이제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한일 갈등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표파리를 위한 반일 선동행위, 그리고 보복이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정권 차원에서 전쟁, 죽창 운운하고 있는 그 유치함, 신중하게 외교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할 이 문제를 그저 감정적 선동질로 덮어버리는 그 아마추어리즘, 심지어 그 와중에 지금 이 일본 사태가 선거 승리에 유리하다는 표계산이나 하고 있었던 그 부도덕함,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영 논리 때문에 이런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그저 토착외군이 뭐니 빈정대기만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정권 보호에 앞장서는 사람들, 지금 권력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우매함에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거나 문제의 일부이거나.